나는 죽을 때까지 집을 안 사도 된다 이러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나는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내가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규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도 6억 빌려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계속 규제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직은 돈이 있으면 좀 그래도 건드릴 수는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못 사는 시대도 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집을 안 사도 된다 이러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나는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내가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규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도 6억 빌려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계속 규제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토호제가 해제되면 뭐 이러는데 토호제 아마 해제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지정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해제하는 거는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 한번 토호제 해제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가 제일 많이 오르고 거래가 제일 많이 됐어요. 가격도 제일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원구도 해제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노원구로 뭐 어마어마하게 달려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6억 빌려줄 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나중에 4억 안 빌려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 이 정부가 되게 극단적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순차적으로 뭘 그죠? 계속 이렇게 규제는 이건 뭐 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특성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규제가 해제할 될 거다 생각하시는 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세요. 순진한 생각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있는다? 그거는 정말 저는 무주택자는 규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집 사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걸 그죠?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되겠죠. 과거와 다르게.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셔야 되니까 내 지금 있는 그죠? 전세 살고 계시든 월세 살고 계시든 그 집을 어떻게 이제 다 정리해서 그죠? 시간에 맞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토호제는 4개월 내에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봐주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4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집 빠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내 크게 맞는 이제 가장 좋은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주택 시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대부분 이제 큰 규제가 나오면 에이 그냥 다음에 사지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원래 관심 가졌던 주택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떨어진 주택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대부분 그래요. 올해도 한 분을 상담했는데 3번을 오셨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언제든지 사셨더라도 몇 억은 벌었어요. 그냥 최소 서울에 사시면.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엔 강남 이야기했어요. 그냥 마포 이야기하다 그다음에 서대문 이야기해요.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관심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집을 단지를 몇 군데 정하시면 그 단지의 상황이라든지 그죠? 매물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중개사분하고 자주 만나고 갈 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그죠? 자주 이야기하세요. 요즘 가시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거든요. 거의. 그럴 때 이제 가시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온갖 정보들을 그죠?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근데 뭐 한 11월 달에는 뭐 별 그게 없었는데 12월 초 때 가지고 갔더니만 중개사분이 갑자기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뭐예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저 같은 이렇게 유튜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발품하시면 돼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고도의 상품입니다. 그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아파트는 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플에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1위부터 아파트 10위까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 순위예요. 그냥 딴 거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됩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보시는 게 좋고요. 서울은 뭐 마포 정도까지가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사시면 좀 적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셔야 돼요. 근데 뭐 적게 오르더라도 오르거든요. 지금 everything rally라고 그래가지고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이렇게 풀면 뭐든지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뷔페 가보실
가면 호텔 뷔페가 예전에는 한 10만 원 했는데요. 지금 다 20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만 원으로 이제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밥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라도 저는 괜찮다. 근데 너무 외곽으로 가시거나 그죠. 서울을 벗어나는 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울을 벗어날 때는 일자리하고 교통호재. 근데 교통호재가 뭐냐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거든요. 어디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냐?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도 있고 그죠, 여의도도 있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역을 조금 넓히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은 좀 고수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한 분 상담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마포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하시라. 아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신 금액으로는 59제곱미터나 전용 84제곱미터를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포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동짜리 아파트를 권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데지만 방 2개, 화장실 하나 뭐 그런 데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지역은 고수를 하시면서 그죠, 상품을 좀 이를테면 구축을 사신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구축이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갭 메우기라 그러죠. 이렇게 신축이 올라가면 그다음 준신축, 그다음 구축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예, 그건 뭐 근데 안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 구축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데 사셔가지고 구축을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오르겠죠. 그래서 지역은 포기하지 마시고 상품을 조금 그죠, 낮추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상업지역이 15제곱미터입니다. 토지허가제가 걸리는 데가 1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4평 정도, 3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이 안 걸리는데요. 근데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리모델링 아파트 이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은 지휘양도 금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정통의 상품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품은 마용성,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뭐 신축, 준신축 뭐 이런 아파트들이니까요. 그게 맞게 좀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방 하나 있는 데를 찾으셔도 괜찮고요. 그런 상품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마포까지 계시는 분은 굳이 강남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래도 보면 마포 팔고 강남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1주택자분들은 왜냐하면 두 건의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내 걸 팔고 남의 걸 사야 되는데요. 내 거 파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고요. 남의 거 사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기술이라 그러면 이제는 예술이거든요. 또 동시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동시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걸 팔자마자 저걸 잡는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순차적으로밖에 이제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 걸 팔고 한참을 있다가 남의 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 가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단기 임대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한 달, 석 달 살이 이런 데들이 그런데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 짐은 상당히 많은 짐들은 보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나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급지로 갈수록 가격 상승이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옮겨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근데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라. 그리고 어차피 두 건의 계약을 하는데 내 건 좀 손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지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를 좀 잘하시는 게 좋아요. 몇천 손해보더라도 넘어가는 거 이제 좋은 거 잡으시면 몇 억은 금방 버시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집을 오히려 좀 신경 써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저희는 활동하고 또 거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평당가가 제일 높은 건 20평형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30평형대가 한국인들은 큰 거 좋아해서 30평형대는 해야 된다라는데 그 말 듣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들이 단지마다 평당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20평형대가 평당가가 일단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그러면 가격을 선도하는 데가 과거에는 이제 84제곱미터였어요. 30평형대가 먼저 오르고 나머지
30평형들이 따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20평형대가 먼저 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동에 있는 지주택인데요. 서울숲 아이파크 리브포레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25억이 30억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34평형이 40억 나왔어요. 거래가. 그리고 25평이 30억이 훨씬 평당가가 높습니다. 지금도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선도하는 데도 그렇다. 마포에도 마포 프레스티지아이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24평형이 24억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30평형 아직 29억 5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서울은 무조건 20평형대가 가격이 높아요. 근데 지방 가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0평형에 따라 40평형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평당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0평형이나 40평형이나 50평이나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또 좀 넓은 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평 넘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30평까지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25평이 35억이고 30평이 40억인데 10억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20평형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평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평형의 특징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나는 20평도 사기 힘들다. 30억이 어디 있냐? 이런 분들은 전용 40제곱미터대들 상품이 있어요. 이런 데는 최소 방 2개, 방 하나까지는 있어요. 근데 방이 없는 거는 정말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오피스텔하고 거의 같아요. 가보시면. 그래서 방이 하나 정도 있는 아파트 상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수요의 확장성 측면에서 정말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 상품들은 15억씩 막 이렇게 20억씩 하니까요. 그런데도 신혼부부도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무리하면. 예전에 단칸방에도 살았어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가능하고 은퇴한 노부부도 가능하고요. 1인 가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수요 확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원룸은 사실은 이게 정말 혼자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부도 살기 힘들어요. 사실 요즘 제가 아까 단칸방에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그렇게 사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노부부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 하나 정도 제일 좋은 건 방 2개. 그런 상품들은 찾아보시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품을 주공 아파트는 대부분 방 2개 화장실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로요.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 있고 대단지에 이런 상품이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잘 찾으시면 가격 상승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10평대나 안 오르네 이건 아니고요. 강남에 삼성동에 힐스테이트 2차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16평, 17평 이런 게 있어요. 평당 다 1억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다 그렇게 갑니다. 여기는 방도 없어요. 방도 없고 리센츠도 아마 제가 알고 12평인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평당 1억을 넘었어요. 14억인가 지금 15억 하는데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가격이. 근데 외곽에 있으면 안 오릅니다. 외곽에 있으면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외곽은 싸잖아요. 싸면 굳이 내가 10평대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20평대에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방 2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풍선효과가 나는 대체 상품으로서 우리가 오피스텔하고 이제 연립 다세대, 빌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상품을 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공부하고 고르셔야 돼요. 그냥 가서 막 이거 사면 입주권 나와요 이런 거 샀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정말 그건 사기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도 안 된 건데 막 팔아먹는, 그러니까 빌라팔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집장사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빌라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셀러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다양한 말을 씁니다. 이런 분들이 권하는 거 사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이제 돈이 묶여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한 5억 6억 주셔야 되거든요. 그 돈 묶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닌 상품을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전문가 도움 통해서 만약 구입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연립 다세대 괜찮다. 현실적으로 지금 10억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이게 추천을 드려도 저희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관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래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련 1구역은 저희가 거래했거든요.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를 3억 6천 주고 저희가 거래를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 부시고 이제 착공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파트예요. 착공이 원래 4년 동안에 준공하는데 안 돼가지고 4년 5개월 돼가지고 준공할 수는 있는데 그 외의 리스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은 괜찮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 재건축, 재개발은 좀 고민하시는 게 저는 좋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특징을 보면 연립 다세대가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 도심권, 서북권,
강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 어디냐? 도심권은 용산, 그다음에 서부권에는 마포, 아직도 뭐 염리사구역, 오구역 이런 데들 투자 많이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은 물론 강남입니다. 그죠? 예, 이쪽도 보면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전히 이제 재개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완전 J커브를 확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상승률은 거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파트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립 다세대는 지금 사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호재가 많습니다. 대신에 옥석 고르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명심하시는 게 좋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파트만 추천드립니다. 근데 많이 안 오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 상품이 아니고요. 운영 수익,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이다 그러면 운영 수익과 자본 차익, 그죠? 오퍼레이팅 인컴과 캐피탈 게인 그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캐피탈 게인은 적은 상품이에요. 대신에 오퍼레이팅 인컴은 괜찮습니다. 한 5% 정도 나오니까요. 뭐 괜찮죠. 지금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예금하면 2%대 초반일걸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도 그죠. 조금씩 오르면서 5%대다 그러면 은행 상품보다는 괜찮은 상품이죠. 대신에 오피스텔은 노후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월세 상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보다도 거의 한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2020년 이후 거를 사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분양하는 거는 더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양하는 걸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오피스텔 분양하는 분들이 욕하겠지만 비싸요. 최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공사비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땅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020년도나 20년 초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공사비 이슈가 없을 때 이미 분양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강남에 여러분 20평대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뭐 25억, 30억 정도 그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억 초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강남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신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10억 초반대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월세가 잘 나옵니다. 뭐 설렁역에 딱 붙어 있다. 이런 상품이 공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도 그런 데 사시거든요. 그리고 상품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테라스도 있고 요즘 그래요. 오피스텔 가보시면. 그게 이제 다 풀렸어요. 오피스텔도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저는 뭐 지금은 좀 아직까지 조금 이르긴 한데요. 이재명 정부 말 되면 이제 아파트는 아예 못 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돈이 있으면 좀 그래도 건드릴 수는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돈 있으면 못 사는 시대도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오피스텔도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안타까운 거는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생활형 숙박시설, 그죠? 이런 거를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걸 사셨겠냐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다 물려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10억씩 막 이렇게 하는 상품들이에요. 그거 그냥 물려 있어요. 계속 팔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품에 비하면 오피스텔은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사시면 파실 수는 있어요. 뭐 가격을 좀 낮추면 그죠. 강남에 내가 설렁역에 딱 붙어 있는 오피스텔 방 2개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 1, 2억 낮추면 금방 나가요. 그리고 또 그 실거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 중과 없죠. 종부세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팔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먼저 파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거주하게 되시면 주택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파시면 아파트 자체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피스텔은 100채를 가지고 계셔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피스텔만 파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그 대신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 상품이 나쁘면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를 고르셔야 돼요. 여의도, 그죠? 여의도 역에서 뭐 5분만 하면 닿는다. 설렁역에 딱 붙어 있다. 강남역에 딱 붙어 있다. 이런 데를 사시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택시장을 떠나시지 말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난 청약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청약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당첨 잘 안 됩니다. 당첨 잘 안 되시니까 청약 뭐 필요하시면 공부하셔서 경매 그리고 뭐 금매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재개발 쪽도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죠? 재개발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기들은 다 써야지. 나는 그냥 칼만 들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뭐 총이 있으면 총도 쏘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떠나지
마시라. 그래서 계속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을 그죠 모두 다 동원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 보셔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어차피 11월, 12월 달에는 별 큰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은 뭐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